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시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일부러 빨간색을 메고 왔는데요. 이 넥타이 색깔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자, 그건 기원이고 또 시장을 또 좀 읽어봐야 되겠죠. 먼저 전체적으로 시장부터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 오늘 6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60포인트.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오랜만에 보는 거죠. 2.6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 1.78%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좀 약한 그런 모습인데 뭐 요거는 대형주 위주로 이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선물 시장도 8.25포인트나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다 좀 좋았던 게 오늘 상승 종목이 799개, 거의 800개 가까이 되는 모습이죠. 자, 하락이 93개.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1298개 종목이 올라오고 하락이 19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봤죠, 최근에. 하락 종목 수가 이만큼이고 상승 종목이 요만큼 이 시장은 자주 봤는데 오랜만에 본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25원이나 떨어졌습니다. 25원이나 떨어지면서 1.98% 정도 마이너스가 됐죠. 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들 대부분이 다 좋았어요. 자, 중국 시장도 한 0.5% 정도 그 정도 상승을 했고 홍콩도 1.5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만 각권 지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것 때문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고용 지표하고 PMI 제가 따로 좀 전 요런 것들 따로 좀 정리를 하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비농업 일자리 요게 좀 중요한 거죠. 22만 3천 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은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예상치는 20만 개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요때 3월달 이때 한번 빼고요. 이때는 예상치보다 이 비농업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한번 빼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많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지금도 뭐 한 2만 3천 계약 정도, 2만 3천 건 정도 많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원래 얘는 이런 애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실업률은 3.5% 정도 돼 있어 갖고 이거는 완전 고용이죠. 지금 뭐 계속해서 거의 뭐 역대급 수준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시간당 임금. 자, 이게 4.6%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5%였습니다. 5% 수준이었는데 이게 4.6%로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가 5%였는데 4.6%니까 이거 연준이 지금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준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자, 시간당 임금 요거 전년 비해갖고는 전년도에 조금 좀 전년도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월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모습인데요. 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많이 올랐었어요. 이 CPI나 뭐 PC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워낙 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조금 낮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0.3% 정도가 올랐으니까 요거 월 한 달이니까요. 곱하기 12 해보면 3.6% 정도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야, 이거는 임금 쪽 같은 경우는 좀 잡히나 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조금 50 아래면 침체 구간, 50 이상이면 확장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49, 48.4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작용하진 않았고요. 자, 여기 더 중요한 게 미국 경제는 저 서비스업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서비스업 PMI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도 마찬가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49.6%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침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뭐 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뭐 연준에서 조금 금리나 덜 매파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시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인데요. 자, 굉장히 강하게 아침 출발부터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죠. 자, 갭으로 붕 떠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뭐 특별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까지 좀 끝까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요거를 저 일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저 저항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게 22평선이 조금 아랫방향 빨간색이죠. 요게 22평선인데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갭으로 좀 이렇게 뚫고 돌파해 주면서 밀어 올려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2평선이 위에 있고 그 위에 또 60선 있고 120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조금 저항선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요.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분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은 약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갖고 살짝 좀 눌러주는 그런 구간도 조금 나온 모습입니다.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봉은 코스피 시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코스피 시장은 요걸 뚫어서 요것도 조금 벌어져 있었고 이 중간에 쏙 들어가서 6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 마감한 모습인데 자, 코스닥 시장은 뭐 22평선 근처에서 조금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우리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1월 효과라는 게 중소형주 효과입니다. 보통 보면 1월 달의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좀 더 높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수익률이 좀 더 좋더라라는 게 1월 효과인데요. 자, 뭐 요거는 뭐 수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배당 투자 들어갔던 물량들 요런 것들 빠져나와서 뭐 중소형주 쪽으로 1월 달에 조금 흘러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1월 효과를 고려해 본다라면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향후에 코스피 시장이 탄력 있게 움직였으니까 여기에 좀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도 뭐 거래소보다 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 보시면 요거 일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오늘도 6,500억 정도 샀고요. 자, 이때 연초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뭐 조금씩 이렇게 보다가 지난주 후반 정도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지난달에 12월 달에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를 한 1조 6천억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며칠 만에 그거를 좀 다 이렇게 사 넣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이건 뭐 별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 돌린 거예요. 좀 이따가 뭐 선물 시장 수급을 보면 그쪽에서 이 금융투자 쪽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현물 매수하면서 선물 매도를 하고 그 가격 차이 그 정도만큼은 그냥 위험 없이 무혐으로 차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이 저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은 우리 저 지금 대부분이 좀 그런 얘기를 하죠. 상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지난주에 배워야 산다를 진행하면서도 다들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뭔가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금리를 198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일자별로 다 뽑았습니다. 일자별로 다 뽑고 그 금리 상승기에 어떻게 됐는지 하락기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올해는 대부분이 다 얘기하는 상저하고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대중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금융투자 증권회사 쪽 지금 11개 증권회사 중에 10개 증권회사가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도 그 예상은 좀 빗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좀 매매 주체가 뭐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주체가 조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탄력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은 중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린 한 번 정도 보통 보면 시장이 움직일 때도 그렇게 움직여요. 대형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막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움직이다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쭉 쳐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제는 코스닥 시장 쪽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외국인들 2,454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참 얘네들 수급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선물 시장 10분봉인데요. 자, 여기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그렇게 뭐 많이 확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100억 정도 이 정도 순매수했다가 200억에다가 뭐 조금씩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다가 요거 있죠, 여기 이때가 11시 한 30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11시 30분 정도에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수급을 보니까 요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11시 반 정도 수급에서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처음에 이 캔들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 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냥 급하게 덤비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캔들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은 한 3천억 정도 이상으로 순매수가 갑자기 10분 만에 이렇게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뭐 조금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막판에는 조금 순매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거 외국인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장 막판에 좀 순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장 중반에 여기서 순매수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보면 미결작정이라는 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미결작정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결작정이 좀 줄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새로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 외국인들이 작년에 뭐 3월 물서, 6월 물서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면서 시장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던 그런 외국인들이었어요. 그 외국인들 중에 일부가 청산이 들어왔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장 막판에 보시게 되면 이때 장 끝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장막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저 코스피 시장이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3시 20분,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매도 물량이 막 나왔어요. 막 나왔다가 장막판에 선물 시장은 동시효과가 3시 35분부터 3시 45분까지입니다. 자, 뭐 15분 정도 선물 시장은 늦게 끝나요. 자,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로 완전히 좀 바뀌어 버렸는데요. 2,700억 정도 순매도로 바뀌었죠. 근데 이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이때는 미결제약정이 또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아까랑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결제약정이 늘었다. 그러면 새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자금은 매도 자금은 그렇죠. 야, 오늘 선물이 뭐 8포인트나 올랐네. 뭐 이거 더 가겠냐 많이. 더 많이 단기간에는 많이 못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관점에서 단타를 치러 들어온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저 시간대별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금융투자 지금 양쪽 다 뭐 이런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은 101억 정도 콜옵션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도 67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가 있는 그런 때죠. 근데 자, 이런 모습들 콜옵션에 대해 갖고 매도를 이렇게 크게 늘렸다라는 거는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략 보면 뭐 한 12포인트 이상 선물 기준으로 급등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인데 그 만기 전까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겠냐, 뭐 조금 가도 쉬었다 가겠지, 뭐 조금 좀 조정 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콜옵션은 매도를 하고 이 금융투자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오늘 금융투자 외국인 지금 전부 다 콜옵션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풋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수급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서 이 방송 출연하러 나올 때까지만 해도 1억 정도 순매수였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수급이 집계가 안 돼서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제가 올 때하고 수급이 정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시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 금융투자도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자, 뭐 이게 옵션 만기에 물량들이 좀 많으면 시장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르면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누적 수급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금융투자 다 합쳐봤자 콜풋 다 합쳐봤자 뭐 100억도 안 돼요.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 특징적인 전체적으로 수급들까지 다 짚어봤고요. 특징적인 부분 조금 짚어보면 특징 섹터는 우리 로봇 섹터를 좀 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해 내 판매용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무릎이나 발목 같은데 이런데 좀 착용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조금 걷기 힘들고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이동하기 힘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차고 걸으면 조금 뭐 운동하는 데나 걷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2022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로봇을 몇 가지를 좀 출시를 했었어요. 뭐 돌봄 로봇도 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 로봇. 그러니까 지가 돌아다니면서 공기청정기, 지가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내 로봇, 또 뭐 여러 가지를 좀 자율주행 로봇들 이런 것들도 좀 출시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시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출시하기로 한 로봇은 판매용 로봇입니다. 판매용 로봇하고 시제품은
이게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판매용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2021년도에 삼성전자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향후에 3년 동안 로봇하고 AI 분야에서 21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저만큼 투자를 못 하겠죠. 210조, 240조면 뭐 일단 뭐 그때 발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그렇다면 24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로봇 관련주 중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제가 로봇 관련주는 딱 한 종목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지금 뭐 투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때 했어요. 이때 22,000원 할 때, 그럴 때였죠. 그럴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기술력은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을 넘어서 뭐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에서 증명된 부분도 있었어요. 2017년도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이런 데 MIT 공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쪽에서 재난 상황에서 뭐 꼼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 이 로봇에다가 휴보죠. 로봇에다가 무릎에다가 바퀴를 달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서 좀 이동을 이동을 되게 원활하게 그렇게 했고, 물론 뭐 걸어가는 그런 미션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등을 좀 했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 보실 때 왜 다른 종목 말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봤냐 하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내재화를 했어요. 내재화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감속기를 하나 좀 지금 내재화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감속기 외에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작년 2001년도 말에 그 CB 투자를 받으면서 그걸로 설비 투자를 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데 뭐 한 589억 정도, 그 정도 증자를 참여합니다. 납입일은 내일 모레네요. 1월 11일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 갖고도 시설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삼성전자는 지분 10.3%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지금 뭐 이렇게 급등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투기 과일 종목인데 쫓아가시면 안 되죠. 자, 뭐 이따 보면 좀 조정받고 그런 모습도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잘 좀 노려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드시 좀 조정받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SPG 같은 경우는 SPG도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로봇 원가 중에 감속기가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터가 한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제어기가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SPG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그 로봇용 감속기 요거를 만들었어요. 로봇용 감속기를 그냥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상용화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용 감속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할 거고, 국내 감속기 분야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도 잘 찍혀 나오기 때문에 실적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양산을 완료한 SPG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다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증권회사나 모든 분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80년도 그 날짜부터 금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뜯어본 결론이라고. 자, 상저하고의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과거에 대부분의 상승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는 대부분이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거고, 현재 미국의 금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뭐 5%에서 5.25%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끝날 경우에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상고 하저일 가능성이 많아요. 즉, 뭐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되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시청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프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